like you just misunderstood. Like a clock, bet I put in the work. Excuses be lame, you just be missing them perks. Tighten up the work. 안녕하세요, 서우토건입니다. 오늘은 BMW 3GT M-PAC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이동에서 수족관 반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1살 김경덕이라고 합니다. 자, 차주님,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BMW 3GT 차량이고요. 네. 2000cc 디젤 모델입니다. 결정적으로 M 스포츠 모델이고요. M 스포츠 모델이 요번에 이제 새로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3GT 차량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M 서스펜션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체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리고 앞에 키드니 그릴이 검정색으로 바뀌었고, 범퍼도 바뀌었고요. 네. 뒷범퍼도 바뀌었고, 옆에 사이드 스커트도 조금 볼록하게 나와있는 형상이고, 그리고 이제 끝물 모델이다 보니까 검은색 포인트들을 많이 줬어요. 예를 들면은 휠도 검은색, 배기 파이프 팁도 검은색, 아까 말씀드린 키드니 그릴도 검은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조금 날렵해 보이는 인상이 많이 들더라고요. 스포츠성이 굉장히 올라가 보이는 것처럼 느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비죠. 이 차량만의 장점은 아니에요. 사실 BMW 2000cc 디젤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트립 컴퓨터에 찍힌 거는 16.6이 나와 있는데, 진짜 제가 풀투풀로 실 연비를 측정을 해봐도 14에서 15 정도? 이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전에 타던 차 같은 경우는 320i M 스포츠 패키지였어요. 그 차는 고급유 권장이기 때문에 항상 고급유를 넣었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경유이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연비에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차량 대비 유류비가 반절밖에 들지 않아서 그 부분이 만족스럽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쁘다는 거. 패션카죠. 그러니까 패션카라고 하면은 보통 떠올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미니, CLA 이런 차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차도 저는 패션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가 멋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프레임리스 윈도우, 그리고 뒤쪽에 전자식 스포일러, 또 이제 트렁크가 뒷 유리까지 활짝 다 열리잖아요. 같이 열리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멋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GT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멋은 거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M-PAC이 추가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세한 디테일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멋스러워졌죠.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패션카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세 번째 장점, GT 하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아빠차다. 그쵸, 뭐 그런 말 많이 듣죠. 3GT, 6GT 다 아빠차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실용적이란 뜻일 거예요. 뒷자리도 넉넉하고 트렁크도 넉넉하고, 제가 이제 어항 같은 거를 이제 물건을 많이 떼오다 보니까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세단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 시트를 접어도 입구 자체가 좁으니까 그게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뒷유리까지 열리니까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큰 짐을 다 넣을 수 있고 싹 밀어낼 수 있는. 그쵸. 그게 부족하면은 뒷좌석 시트까지 접을 수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은 엄청나게 실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장점이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 다음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과 연동이 돼서 나오는 것들인데, 개방감이 좋아요. 물론 뭐 컨버터블 이런 차들에 비할 끝반은 아니지만 일단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선루프, 저는 항상 이렇게 쉐이드를 열어놓고 다녀요. 좀 밝은 걸 좋아해서. 그러면 이 햇빛이 너무 좋아요. 여기 드라이브를 할 때 기분 좋게 출근하고 기분 좋게 퇴근하고, 물론 퇴근에는 햇빛이 없지만 그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천장 선루프에서 오는 개방감과, 여기도 프레임리스도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약간 이게 없어요.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그런 시야, 창을 봤을 때 창이 조금 더 큼지막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 개방감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거는 저보다는 뒤에 앉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란 투리스모 이름에 걸맞는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드러움.
이게 사실 단점인가 장점인가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은 M 스포츠 패키지예요. 그러면은 주스로 치면은 진짜 M은 밭에서 토마토 따다가 네. 갈아서 이제 진짜 토마토로 만든 그런 네. 주스인 거고, M 퍼포먼스는 거기다 이제 뭐 설탕이나 꿀을 네. 첨가한 100%는 아니지만 가미된 네. 그런 차인 거고, 그 밑에 M팩은 그래도 약간 맛은 봐라 네. 라고 하면서 과즙이 조금 많이 네. 들어간 그런 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 소프트하다. 네, 소프트해요. 애초에 이름부터 GT인데 거기에 M 스포츠가 붙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고를 해보고 네. 운전을 해본 결과 많이 부드러워요. 320i M 스포츠 패키지를 탔을 때는 딱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면은 변속할 때마다 충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충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토크가 40인데 그 토크감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네. 이 차가 GT라서 부드러운 건 알겠는데 M 스포츠는 그럼 어디로 간 걸까? 네. 약간 요런 생각을 좀 들게 하죠. 저는 그 전차가 조금 거칠다 보니까, 거친데 20i라서 출력이 안 나와요. 4기통의 한계죠.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거칠게 한번 충격을 탁 주고 탁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거칠게 충격만 줘버리니까 그게 많이 불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럴 바에는 그냥 부드럽게 뭐 타이어도 좀 더 두꺼운 걸 썼고, 미션 세팅 자체도 부드럽고, 전반적으로 휠 베이스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면에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성향 차이로 보면 되겠네요. 그쵸. 이게 네. 어떤 분들은 장점일 수도 있고, 그쵸. 네. 어떤 분들은 단점일 수도 있고. 나는 좀 하드한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느껴지면 단점인 거고, 나는 소프트한 걸 좋아하면 장점인 거고. 서우토바님도 네. GT를 타잖아요. 그렇죠. 그 차 대비 어떠세요?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16년도에 출고를 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이랑 차이는 굉장히 커요. 저는 이제 그냥 순정인 상태니까 서스도 다르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차보다는 살짝 하드합니다. 제 차는 진짜 굉장히 소프트해요. 저는 이게 출고할 때 네. 펜스포츠 패키지 M서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 또 같은 후회를 하는 거 아닌가. 그때 너무 딱딱해서 고생을 했는데 이 정도 승차감이 네. 딱 GT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랑거리는 건 또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M 스포츠 팩이잖아요. 거기에는 또 맞지 않는 승차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애초에 시작부터가 GT와 스포츠의 조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과 좀 연장이 되는 부분인데, GT와 스포츠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차를 받고 나서 알았어요. 여기 없잖아요, 패들 시프트가. 패들 시프트가 M&D에 패들 없는 거죠.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M 스포츠이면 당연히 난 패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패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기어봉이 일반 기어봉이에요. 스포츠 기어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M 스포츠이긴 하지만 외관적 드레스업 측면에서 이걸 내어준 거지, 성능, 승차감 이런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하지 않았나. 그거는 GT를 따라가고 드레스업만 해준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M9 정도인 거죠? 그쵸? 네. M9. 네. 근데 X드라이브를 가잖아요. 네. 그럼 있어요. X드라이브에는 패드를 넣어놓고. 그래서 이게 또 한편 또 생각이 드는 게, 너가 정말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고 싶으면은 넌 후륜으로 안 된다. 넌 살인다. 사륜만이 이걸 받아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난해한 조합을 해놨습니다. 이걸 또 영업사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옵션이 너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앞에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네. 아니 이게 지금 2020년인데 어떻게 이런 헤드라이트를 넣어줄 수가 있는지. 이게 BMW 하면은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엔젤아이에다가 네. 위에 눈썹 이렇게 딱 지나가고 네. 좀 강인한 인상을 주잖아요. 그쵸. 깜빡이가 원래는 눈썹에서 깜빡 요거를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밑에 급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차를 보고 밑이 있구나. 네.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 요걸 느꼈죠. 네. 저는 이게 뭐 전구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전구가 들어간 건 아니고 LED이긴 하지만 눈썹이 깜빡이는 타입이 아니라 옆에 90년대 스타일로 주황색 LED가 깜빡깜빡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번에 3투어링이 나왔잖아요. 네. 3투어링도 헤드라이트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어요. 요 차도 딱 그 수준인 거죠. 예쁘게 다 꾸며놓고 상한 생선 분할 네.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요 부분 실망스럽다. 얼굴은 겁나 잘생겼는데 눈이 동태 눈깔인 걸로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 반응 어떠세요? 사실 가게, 집 요것만 반복해서 아. 태운 사람이 많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을 한번 제 장거리로 한번 모셔봤어요. 네. 어머니 뒷좌석에 타시고 아버지 옆좌석에 타셨거든요. 네.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은 그 전 차 대비 너무 편하다. 그 차는 지금 시트 포지션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어머니는 되게 무서워하셨어요. 너무 깔려있으니까. 네, 너무 깔려있고 또 제가 또 운전을 좀 와일드 할 땐 또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차는 오토바이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네. 미션 충격과 요철 충격 그 부분이 저도 힘들었지만 동승자는 더 힘들겠죠. 그 부분을 조금 부모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보시고 하는 말씀이 이건 되게 넓네. 네. 앞뒤가 이렇게 넓으니까 그래서 이 차가 뭐 옆으로도 더 크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폭은 똑같은데 네. 앞뒤로만 긴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앞뒤가 길다 보니까 넓다고 느끼시고. 그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다른 업체 사장님께서 차를 출고를 하고 그 가게를 딱 갔는데 그 사장님이 차 바꿨네 하더니 쓱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그날은 넘어갔어요. 다음에 또 갈 때 한번 앉아보자 이러는 거예요. 네. 운전석에 앉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눌러보고 뭐 하시더니 네. 하는 말씀이 이 차 얼마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입니다 얘기하니까 가격 괜찮네 이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차도 예쁜데 가격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고 나 소렌토 렌트 끝나면은 한번 해볼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야 이런 날렵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쵸. 그렇게 어느 정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 차를 봤을 때 나쁘지만은 않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전체적인 금액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가는 6천만 원대예요. 딱 6천 몇십만 원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할인 끝물이다 보니까 프로모션이 많이 붙어요. 1350, 1400 이 정도 프로모션이 붙고 저는 재구매 할인까지 붙었어요. 정가에 2%를 추가 할인을 해줬거든요. 120만 원 정도 이득을 봤죠. 그렇게 해서 제가 주고 산 금액은 4,450만 원이에요. 저는 이제 거기다가 선납금을 2천만 원을 넣었죠. 근데 2천만 원 안에는 뭐 취등록세랑 뭐 이런 거 포함이 돼서 2천만 원이 온전히 차값으로 빠진 건 아니고 제가 쓴 돈만 지금 선납으로 2천을 넣었고 이게 지금 유예 할부예요. 그래서 1년에 3만 킬로 계약이 되어 있고 36개월이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잔존은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한 달 동안 36개월 내야 되는 금액이 한 달에 37만 원입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건 이자가 높다. 비율이 몇 프로인데요? 7% 가까이 되는 걸로 알아요. BM 파이낸셜 BM 사용하셨구나. 파이낸셜로 가능하시면은 돈이 생기실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갚으시는 게 2% 상환 이자를 내는 게 낫지 6점 몇 프로고 요거 내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월 유지비 어느 정도 나갈까요? 제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매달 타는 키로수가 좀 달라요. 유지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유류비잖아요. 기름. 유류비가 조금 변동적이긴 하지만 맥시멈 3,000km를 잡고 봤을 때 24만 원. 지금 750km가 한 번 넣었을 때 달릴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예요. 트립에 뜨는 게 아니라 실주행 가는 거리. 제 운전 스타일로. 그렇게 했을 때 6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곱하기 4를 하면은 3,000km에 24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제가 처음에 이 차를 출고할 때 냈던 보험료가 120만 원. 전차 포함.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분들께 추천하고 이런 분들께 추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4,450에 이 정도 차량이면은 저는 만족스럽거든요. 물론 국산차가 그런 옵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산차가 맞아요. 맞는데 저처럼 어느 정도 운전 재미를 생각을 하시면서 또 실용성도 좀 놓치기 싫다 이러시면은 저는 이 차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디젤이 사실 끝물이잖아요. 그렇죠. 퇴출 위기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보류를 해보셔라.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젤차는 늘 디젤차 그대로 있었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거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디젤차는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럽고 이 차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다른 차량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일단은 고급 뷰에 질려서 불편함과
가격 이거에 질려서 다음 차는 디젤과 하이브리드 두 가지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또 SUV를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SUV를 제외를 하니 국산차는 디젤 모델은 전부 SUV, 그러면은 국산차는 하이브리드, 네. 디젤을 찾으려면은 외제차, 이렇게 딱 공식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던 게 K5 하이브리드, 외제차에서는 E 시리즈 그랑 쿠페. 사실 국산차가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네,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본 거였는데 이것저것 좀 하다 보니까 3천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네. 3천만 원을 지불을 하기가 조금 그랬어요. 차라리 가격을 더 싼 차를 알아보거나,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세이브를 하던지. 네. 그래도 차라는 게 사치품의 항목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급을 낮추진 못하겠고 결국 조금 무리를 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외제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프로모션이 약했죠. 그 차도 4,400 요 정도 해요. 그래서 뭐 그것도 고민을 하다가 퍼스트 에디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M 스포츠 퍼스트 에디션. 네. 그래서 M 스포츠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고 카탈로그 네. 봤는데 후방 카메라가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차에 후방 카메라가 빠지는 건 또 뭔가 네. 네. 차라리 빠져도 이 차에서 빠지는 게 맞지. 네. 7년 전에 출시한 차니까. 근데 어떻게 2020년에 신차가 나왔는데 후방 네. 카메라가 빠질까? 요즘 BMW가 왜 그러는지. 옵션 왜 이렇게 자꾸 구성을 하는지 네. 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 차 마지막 총평하겠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너무나 많은 차예요. 예쁘고 유지비 적게 들고 실용적이고, 그래서 아빠차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저는 미혼이고 동승자를 태울 일도 거의 없는데 저같이 솔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도 타볼만 하다. 그리고 저같이 자영업자들은 정말 안성맞춤인 차가 아닐까 싶어요. 두루두루 누구나에게나 무난하고 만족스러운 중간 이상의 평점을 받을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그렇게 총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GT 엠페 이렇게 정보를 많은 분들께 드리고자 네. 나와주신 거잖아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시청자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